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쁘지 않은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주말 편하게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자, TQ는 지금 흐름 좋죠? 이 정도면 조금 눌리더라도 사셔야 됩니다. 예, 물려도 어떤 때 물려야 돼요? 상승에 물려야 돼요. 하락에 물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또 그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전에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금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여러분,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많이 조정받았고 미국도 조정받았는데 이 생각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정이 버블에 의한 조정이 있고 침체에 의한 조정이 있겠죠. 예,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버블의 조정이 꺼졌다. 요게 없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침체에 대한 조정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미 연준이 지금까지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높은 금리를 1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티가 안 나는 거죠. 내년 내후년까지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구간들이 존재한다. 양쪽 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걸 인정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영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87년부터 99년도 2000년 초반까지 금리와 주식이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뒤집혔냐? 2000년 닷컴 버블이죠. 그걸 지난 이후부터는 금리를 올려도 주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란 얘기는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마이너스란 얘기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때는 인플레이션 구간이었고 이때는 사실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 차이가 금리와 주식을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친구로 만드냐, 적으로 만드냐는 결정하는데 지금은 애석하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금리가 주식과 거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준은 다른 고민 없어요. 제가 볼 때도.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몇 년간의 미국의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1, 2년 고생하더라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니까 지금 상승 중인데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상승 열차에 같이 타시고 열차란 말 별로 안 좋네요. 요새 열차 그런 얘기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그죠? 어쨌든 상승 구간에는 같이 동승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게 반등 끝나고 하락할 때 잘 잡아서 우리 또 현금화 해 놓으시자고요. 그래, 나주부 TV 시청자님들은 다른 주식 투자자들보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자, 10분봉에서 보시면 오늘은 고점 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풀이장에서는 이걸 올라가 줘야 돼요. 줘야 되고 구간은 아직 요만큼 남았지만 요 힘이 풀이장에서 시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냐? 폭락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냥 순리대로 보자는 거죠. 어차피 폭락도 여기는 뚫고 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급등도 여기를 다 뚫고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간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지 구간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간다면 이쪽쯤 되겠죠. 22달러, 22.4달러 정도에서 지지 받는지 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래도 대략 여기 보시면 22달러 정도에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C라인, 센터 라인이 움직이니까 더 떨어진다. 그러면
21.7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M밴드, 그 다음에 21.32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10분봉에서 이렇게까지 뭘 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그냥 매수를 걸어둔다는 거죠. 굳이 안 쳐다보고 네, 여기다 매수. 그럼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22에 하나 걸고 네, 22.5에 걸고 22.5가 여기죠. 22.5에 걸고 22에 걸고 예, 피라미드형으로 거는 거죠. 21.7에 걸고 21.3에 걸고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예, 해보면 거기서 매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S밴드 시스템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의 흐름 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10분 흐름을 잘 분석하시는 분이 90분도 잘하고요. 일봉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국어 잘하는 애가 또 수학도 잘해요. 예, 과거 보면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상승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제 좀 크게 볼까요?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반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자, 여러분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머리 어깨형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위쪽에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못 올라가거나 올라가도 이 머리 탑까지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죠. 그럼 역 헤드앤숄더는 어떠냐? 거꾸로 하면 크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이죠. 바닥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어깨 예,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되고 올라갔고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눌리더라도 예, 치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은 밑에를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를 준비하시는 게 낫죠. 25.3, 27.5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네, 여기까지는 그냥 고민 안 하셔도 돼요. 20까지는 떨어지셔도 괜찮아. 흐름 나쁘지 않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내려갔을 때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예, 올라가더라도 이제 담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 2달 전 방송에서도 여기서 천천히 사시라고 했잖아요. 예, 어차피 여기 온다니까요. 예, 지나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가격은 참 잘 맞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셔야 된다, 파셔야 된다. 예, 샀다 팔면 됩니다. 여기서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면 돼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는 한 30%, 20% 주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죠? 예, 대비하시고 대비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안 사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안 사고 위쪽에서 계속 예, 사시면 저도 지금 위쪽에서 사고 있거든요. 됩니다. 그리고 90분봉에서 볼 때도 자, 추세선이 원래 요게 이제 좀 단기 추세선이에요. 요 박스만 보면 자, 요렇게 형성되어 있던 걸 요게 큰 추세선입니다. 이거보단 좀 큰 대추세선이에요. 자, 한 방에 뚫어 올렸죠. 한 방에 뚫어 올렸어요. 90분봉에서. 그럼 내려올 때 여기 481 2평 여기서 지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네 FIB 라인에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M밴드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 있고 이제 내려오면 다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운용을 잘해서 예, 손실을 줄일까 또는 이익을 낼까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오늘 하나 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에서 21평 안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2평 안착.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유는 자, 이게 현재 TQ의 일봉인데 자, 과거를 볼까요?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몇 달 전이죠. 여기 4월, 5월 뭐 이런 때.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안착이란 얘기는 뭐냐? 뚫어요. 21평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지지가 돼주면 안착인 거죠. 예,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안착입니다. 그럼 사실 이때 뚫을 때보단 어떤 때가 더 의미가 있냐? 이때가 더 의미가 있어요. 21평에다 짝딱 지지를 받아준 때. 그래서 다시 지지를 못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3번 항상 생각하셔라. 한 번 뚫고, 그죠? 2번 뚫고, 3번 뚫을 때
사셔라 하는 게 결국 20일 안착과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뚫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예,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딱 걸렸잖아요. 예, 물론 위쪽에서 딱 끝내주면 좋은데 좀 내려간 거죠.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서 네, 저점을 위로 올리면서 안착을 해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이게 예, 오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쭉 내려왔을 때 다시 뭐를 했습니까? 한 번 더 뚫으려고 시도했죠? 예, 안 됐죠? 안 됐고 내려왔다가 두 번 못했죠? 또 못했어요. 자, 세 번 뚫었는데 안착을 못했죠. 21위평을 안착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가는데 요거는 간격이 넘어서 뭐 앞쪽이 기니까 예, 텀이 있으니까요. 무시를 하더라도 여기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려와서 안착을 해주면 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이럴 때. 예, 괜히 막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이럴 땐 좀 사시고 물려도 사야 된다. 예, 명심하십시오. 요거는 과거입니다. 작년 2020년도, 21년도 차트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20일 이평에 지지를 못 받고 쏟아졌잖아요. 대신 뚫어 올렸죠. 그런데 또 지지를 못 받았죠. 자, 지지를 못 받았어도 우리가 차트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삼각 수렴을 얘기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20일 이평만 보세요. 자, 여기서 못 지켜줬죠. 한 번은 못 가요. 한 번에서는 안착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갔다가 두 번째도 안착을 못했죠. 그러다가 세 번째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렸다가 세 번째 안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21선 안착을 확인하고 그럼 이걸 확인하면 여러분 여기서 확인될 거잖아요. 이 뒤는 모르더라도 그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예, 여기서 검노선을 깨면서 20일 안착을 해줬고 그리고 C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또 사야 된다. 예, 이런 게 바로 매수의 예,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네, 이런 건 아셔야겠죠?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122평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지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도 뭘 했습니까? 횡보로 살짝 이 페이크가 들어오죠. 속임수. 그래 놓고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21선에 안착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 꼬리 달면서 21선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슈팅. 예, TQ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국내 주식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예, 하나씩 실력 늘려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LOC 매매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 TQ부터 JPI, SCHP, SOXL, TECL, SQQQ인데 저도 다 정리했습니다. SQQQ. 지금은 인버스 잡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인버스 갖고 계신 분은 웬만하면 좀 줄여 두십시오. 물론 더 떨어져서 다시 복구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수익인 분들도 있죠. 예, 아주 미리 샀으면. 하지만 지금은 인버스 잡을 구간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때 들어갔다가 아니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뭐 전략적인 거죠. 예,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 키보드가 제가 다른 예, 글자랑 자주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 그걸 자꾸 누르게 되네요.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제 계좌는 이제 1억 1,600 많이 줄었죠. 오늘 한 6,500 정도를 저는 부동산 쪽에 지금 옮겨놨습니다. 예, 주택 구매 자금 지금 부동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진 않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떨어졌을 때 지금 뭐 하나 더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투자는 어느 한쪽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전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계좌 갖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그래서 예수금을 좀 늘려놨죠. 상승하는 동안 제가 평균 예수금 2,000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3,000 단위로 올렸고 수익도 좀 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PI만 지금 사고 있고요. 다시 TQ는 마이너스 7.22 금요일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프리장에서 바뀌겠죠. 자, SQQQ는 다 없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샀다고 손절하고 제가 분명히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닐 때는 손절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걸로 TQ를 사세요. 오늘 떨어지면 SQ 손실이 좀 줄겠죠. 그러면 그거 일부 정리하시고 조금은 갖고 계셔도 좋아요. 좋다기보단 나쁘지 않습니다. 10% 정도, 만약에 제가 지금 1300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한 뭐 130 정도는 늘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뭐 아예 없앴다가 다시 사는 이런 스윙을 하는 편이니까 방향 보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우하이텍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20% 30% 가는 종목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보면 알죠. 오늘 오른 거 딱 리스트 보면 알죠. 근데 그게 올라갈지 찾는 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27% 이렇게 상한가 치는 애들, 29% 치는 애들은 시작할 때 갭상승으로 한 20% 치고 올라갑니다. 바로 10분에서 15분 안에 그냥 탁 치고 올라가요. 이거 거의 못 잡아요. 심지어는 5분만 해도 막 25% 가서 쫙 점상 쳐버리니까 괜히 그런 거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씩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 이거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멤버십 분들한테도, 밴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딱 눈에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자, 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멤버십이시더라도 제가 우량주 급등주 30종목씩 지금 드렸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들이고 차분히 리밸런싱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사놓고 기다려도 그렇게 안 빠지죠. 아주 주식하기 좋은 장이에요. 이럴 때 조금 더 늘려놨다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땐 파도 타기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굳이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성우하이텍은 제가 요번에 산 게 아니에요. 요번에 산 게 아니고 이전에 샀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21선 안착 말씀드렸죠. 저라고 모든 종목을 다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날 급등이 있길래 여기서 샀어요. 7월 말이죠. 왜 샀을까요? 네, 뚫어라 이거죠. 여기 이평선 두 개가 있으니까 물론 뚫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흐름이 좋잖아요. 세게 올라왔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좋으면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기대를 해서 샀는데 못 갔다는 거죠. 못 가서 어떻게 했어요? S, 파란색 S는 손절입니다. 그냥 바로 손절 쳤어요. 안 돼서 내려오길래 바로 손절 쳤습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바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서 매수했죠. 그런데 여기 또 올라가다가 481 이평에서 밀리길래 그냥 또 손절했습니다. 그럼 이래봐야 제가 그 손해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 안 받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에서 다 잘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데 안 갔어요. 두 번 했는데 안 됐으면 우선 두자. 안 가길 잘했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된다,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면 촉도 중요하다니까요.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엔 왜 갔냐? 자, 한 번 뚫으려고 안 됐죠. 두 번 안 됐죠. 세 번째 못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쵸? 3, 4번에 걸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뚫으려는데 한 번 뚫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못 뚫었어요. 이땐 뚫었죠. 뚫어서 다시 밀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되겠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뚫는 데를 타고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났잖아요. 한 3일 만에 한 17%, 고점까지 하면 22%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하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연습을 하셔야죠. TQ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서 모은다고 되는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서 모으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뭘 해도 됩니다. TQ는 거의 상승기에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전 종목들도 롯데케미칼 드렸던 거 이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파도 타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사서 두고 있습니다. 장 좋을 땐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피밴드 닿았죠?
예,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눌리면 그때 가서 여기 C라인에서 못 지키고 떨어진다. 이때 매도해도 됩니다. 뭐 굳이 힘들게 여기다 샀다 팔았다 안 해도 돼요. 상승할 땐 그냥 뒀다가 여기다 손절 딱 매도 걸어 놓고 예,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효성 TNC도 제가 구독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한 이때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횡보하지 않습니까? 횡보. 그죠? 이때만 사셨어도 네, 벌써 20%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N밴드 닿았죠. N밴드 닿았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또 횡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럼 밀릴 때 눌림목에 사시면 되겠죠. 늦으신 분들은 눌릴 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손절. 여기서 자르고 가고 그리고 올라가면 땡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호석유도 예, 구독자 영상 맨 처음에 해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얘는 많이는 안 올랐어요. 많이는 안 오르고 그래도 한 7, 8%? 그래도 저는 이제 사서 이렇게 다 수익 내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또 배당도 엄청납니다. 7에서 8% 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모으셔도 돼요. 근데 이럴 때 사서 모으시는 것보단 어떨 때 사서 모으셔라.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냥 한 주씩 10주씩 원하시는 만큼 담아 가십시오.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막 더 사지 마시고 일부 익절하시고 뭐 여기서 사면 익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배분하셔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해야 여러분 돈 벌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죠. 그냥 쉽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성우하이텍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21선 안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자, 상승을 했었죠.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이게 올라가는 거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깨지면 여기서도 한번 밀렸죠. 두 번 밀렸죠. 계속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선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라기보단 그냥 홀딩, 관망하세요. 여기서 세 번째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죠. 안 돼요. 한 번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도 가끔 팍 뚫는 애들은 그건 이상한 나라의 예, 종목들인 거예요. 자, 세 번까지 안 됐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거 주봉인 때 길게 본 겁니다. 네 번째에 뚫어 올렸죠. 예, 올리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밀렸죠. 자, 이제부터는 위로 갔잖아요. 검노선 위쪽으로 아예 갔으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거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세력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오래 장고를 해야 되긴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인내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천천히 보시고 확실하게 하셔라. 세 번, 네 번. 여기서 만약에 뚫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리는 것만 관찰하셨으면 여기서 사면 되죠. 왜? 앞에 여러 번 밀렸으니까. 그쵸? 그걸 어떻게 알려드리냐? SV 시그널이 알려드린다고요. 예, 제가 멤버십에서 안내드렸던 자, 여기 형광 연두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딱 우물 있는데 아주 좋잖아요. 이때 사시면 돼요. 이때 사셔도 됩니다.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위에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땐 확실히 저가에서 사시고 올라갈 때만 어떻다? 돌파할 때 사시라고요. 돌파. 올라간 상태 여기서 돌파를 다 해서 이 끝쪽에서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고 살려면 여기서 돌파한 요 시점에서 사시는 거고 떨어졌을 때는 이런 때는 어중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사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네, 알 수 없잖아요. 이건 이 차트를 보니까 결과를 아니까 하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꼭 체크를 하고 네, 여기서 한 번 뚫는 거, 두 번 실패했지만 뚫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뚫으려고 했고 이 다음부터 본다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SV 시그널 다 나왔거든요.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하면 한 두세 달 됩니다. 두세 달에서 이런 모양새에서 샀다면 충분히 수익이 20%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Q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차트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상승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기원하고요. TQ에게 기운을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